매블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이 7월 넷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5년 빨라진다. 두 번째, 조상님이 남겨준 압구정 땅. 제목만 봐도 흥미진진하죠. 세 번째는 하남서 강남까지 40분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 5년 빨라진다.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에는 재건축 5년 빨라진다라고만 적어놨는데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에도 해당되는 모든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급 확대 넘어 이제는 공급 속도전 입주 시기 5년 이상 당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까지 일단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량을 늘리는 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했고 안착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좀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나온 건데, 일단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나 긴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최근 오랫동안 십수년간 이어져 오던 재건축 재개발 절차인데, 작년과 올해 들어서 바뀐 변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 이제 사실상 면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안전진단이 원래는 가장 첫 번째 절차였는데 이제 30년이 지나면 이런 거 그냥 없이 사업 시행인가 전에 받기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빨리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면제라고 하는 게 이제 순서만 바뀌었다고 해서 면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항목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조금 더 통과가 쉬워진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리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랑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과 지정, 이걸 동시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제도 하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자, 일단은 요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생략. 자, 일단은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도입해서 장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가 뭐냐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서울시랑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신청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줄이고, 최대한 처음부터 이 서울시랑 조합이랑 마음을 좀 맞춰서 앞으로 이제 뭐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뭐 건축심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빨리빨리 가고자 하려고 만든 게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2년에서 2년 반으로 단축했어. 근데 이제 단축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해. 우리는 여기서 6개월은 더 단축시키겠다. 라는 겁니다. 신통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일단 우리가 이 지역, 재건축 재개발 이 지역의 신통계획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시가 보다가 오케이, 여기는 후보지로 지정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랑 협의를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통계획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부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거둬야 돼요.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아예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생략해서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조합 설립 보조금 지원을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비구역이 지정한 다음 단계로 추진위원회 구성,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구역 지정이랑 추진위원회 설립을 병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게 빨라진 거고,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고 나서도 조합 설립을 하는 절차가 또 이제 다음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조합 설립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이건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로 50% 이상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신속통합 사전 자문 계획을 완료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곳에만 공공보조금이라는 걸 지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보조금은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재건축은 75%, 재개발은 66% 동의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을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정비업체가 주민들을 찾아내면서 동의서를 걷습니다. 근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정비업체들이 그냥 조합에 돈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건설사들이 이제 입찰에 들어와서 입찰 보증금을 넣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조합에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정비업체들은 돈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정비업체들은 내가 선정이 되고 그때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게 기형적인 구조인 거잖아요. 조합들이 돈도 안 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일단은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정비업체에 돈 주고 그래서 정비업체도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는 식으로 도와주거든요. 요거를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주겠다는 거.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동시에 바로 조합 설립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 설립 준비하는데 평균 3.5년 걸렸는데 이거를 1년까지 2년 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서울시는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요겁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후보지로 선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신통기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을 하는 거죠. 이제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을 하는 건데 이것과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정관 작성, 조합 설립 동의서 신고, 창립총회 준비 등 요게 이제 정비업체가 현재까지는 돈을 못 받고 하던 일인데 이제 요거에 바로 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요렇게만 되면 바로 이제 공공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통기획을 수립하면 이렇게 정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서울시에 가져가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통과해야 오케이 땅땅땅 요걸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할게라는 고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뭐냐면 사실 앞서서 나온 것도 사실 다 인허가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세 번째로 이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행정 절차 사전 병행 제도를 도입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이제 8.5년, 8년 반이 걸리던 게 이제 2년 반을 줄여서 6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감정평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 시행 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한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에 다음 절차는 뭐죠? 조합원 분양하고 관리처분 인가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합원들 각각이 가진 땅이 감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그걸 바탕으로 너네는 감정 가격 얼마니까 분담금 이만큼 한대 라는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 과정인데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감정평가 업체 미리 선정해. 그래서 인가만 받으면 바로 조합원 감정평가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할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절차에 인허가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갔을 때 예를 든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 계획서도 미리 작성하여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통합심의는 뭐 경관심의, 교육심의, 교통심의, 뭐 건축심의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진행되는 동안 사업시행 계획서도 미리 작성을 해놔라는 겁니다. 통과가 예상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서를 작성해 두면 심의 통과하면 그대로 그냥 바로 인가 신청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또 빨리빨리 내줄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철거 공사 전에 뭐 구조 굴토심의 등도 동시 추진하여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다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조합 설립 이후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절차를 최대한 좀 줄여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현재는 총 재건축을 하는데 드는 기간이 18.5년이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거 기준이냐면 최근 5년 동안 이제 입주를 마친 정비사업지의 평균 소요 시간이 요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려 5.5년을 단축해서 13년 만에 재건축 재개발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서울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입되는 게 있는데요. 정비사업 전 단계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허가를 빨리빨리 배려해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인허가를 내줬으면 너네가 인허가 신청 받은 다음에는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 이런 거거든요. 자,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자, 현재도 요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처리기한제라는 게.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일단은 주민들이 우리 신통기획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자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구청이 받아서 구청이 시에 요청을 통보를 합니다. 자, 이 주민들이 신통기획 자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자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개월 내에 자문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문 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는 주민 공람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2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공람을 해서 신통기획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완료된 정비 계획을 심의를 서울시의 도계위에 심의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통기획 완료됐으면 2개월 내에 심의 상정하도록 요청해라는 것도 정해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심의가 완료되면 정비계획 고시 요청하는 것도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 추진 기한을 둬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최대한 빨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빨리 해주겠다라는 배려처럼 이제 보이실 텐데 이게 사실은 배려인 동시에 협박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서 데이케어 센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제 정비계획을 심의하고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데이케어 센터 넣으라는 걸로 정비계획을 확정 짓자라고 이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들한테. 근데 이 주민들이 이거를 받아들고 이거를 도대체 진짜 이거를 끝까지 수용을 해야 되나?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나? 이거를 막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안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이 끝난 걸 가지고 자 정비계획 결정해 주세요라고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했던 겁니다. 계속 흐지부지 미루고 있었어요. 서울시가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까 야 너네 처리기한제 뒀잖아. 3개월 내에 너네 요청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업 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존 신속통합 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서울시랑 합의해가지고 신통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3개월 안에 요청을 안 하면 신통계획이 취소돼요. 그리고 그러면 정비계획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 안 받으려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재건축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면 다시 정비계획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정비계획 신청했을 때도 결국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서울시인데 지금 다른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를 다 신통계획 해서 들고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재건축 단지를 언제 심의를 해줄 거야? 라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범이 백기를 들고 데이케어 센터 수용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끝끝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이 시범뿐만 아니라 압구정 2구역에서 5구역, 대치 미도 등등도 다 처리기한제를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2월 말까지 요청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서울시가 통보를 했습니다. 자, 너네 처리기한제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요청해야 돼. 어떻게 할지 잘 생각했더니 무려 30일, 한 달도 안 돼서 여의도 시범에서 데이케어 센터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정해가지고 서울시에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압구정 3구역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공공보행구 설치하느니 많이 이거 갖고 이제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하더라도 다른 걸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막 말이 많았는데 압구정 3구역도 결국에는 이 처리기한제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인허가가 다시 밀리게 될 수 있으니 일단 가자고 하면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올해 1월에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들을 약간 압박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까지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정비구역 지정했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됐어. 자 그럼 너네 언제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처리 기한을 얼마로 둘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시공사 선정하면은 대안 설계 나오고 해가지고 막 바꾸고 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막 정비계획 다시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주동 배치 이런 거 다 바꾸고 세대수도 막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너네 이제 하세월로 할 수는 없다. 물론 그거를 뭐 몇 년 이내로 할지는 서울시의 결정인데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조상님이 남겨준 압구정 땅입니다.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압구정 3구역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압구정 3구역에서 땅 주인 논란이 또 불거져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람 잘 날 없는 압구정 3구역 2.6조가 얽혔다. 황당 변수가 등장했다라는데 자, 압구정 3구역 이렇게 있는데 압구정 3구역 내에는 현대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6, 7차 그림도 나오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필지가 다 이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9개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주민들 소유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최근에. 그 필지 중에 하나가 압구정동 462번지인데 제가 압구정동 462번지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갑구의 소유권 등기 보자마자 공유자에 등장하는 이름 현대건설 주식회사,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현대건설은 우리가 아는 그 현대건설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 공유자 지분에 또 서울시 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요 땅입니다. 이렇게 지금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압구정 3구역에 상가들 쭉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이 도로에도 길게 땅 필지가 있는데 이 9개 땅의 소유자를 봤더니 현대건설이 7,941평, 현산이 942평,
서울시가 1408평의 이제 공유자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3구역 넓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땅을 현대건설, 현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땅 얼마냐? 평가를 해봤더니 무려 시가로 2조 6천억 원 가량의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땅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죠? 자,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해 할 텐데 주민들이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옛날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한수 남쪽 개발계획 발표라는 1970년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여기서 한수라는 건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 남쪽 개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의 탄생 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제 영동 1지구, 2지구, 잠실지구 해가지고 강남은 다 정부의 주도하에 개발이 된 땅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영동 2지구 청담동이라고 돼 있는데 압구정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영동 2지구를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개발을 했냐? 자, 압구정의 현재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옛날엔 안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매립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매립 간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구정은 땅을 매립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라진 한강 저자도 복원한다. 자, 보시면은 지금 압구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저자도라는 곳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자도가 있었는데 이 압구정동을 매립하면서 개발할 때 이 저자동에 있는 땅을 다 파가지고 다 압구정에다가 메꿨어요. 섬이 있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복원하겠다라는 옛날에 서울시의 추진이 있었는데 현재는 뭐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이 압구정동을 매립한 주체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이 땅을 매립한 다음에 이 땅을 받아가지고 현대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그때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건설이 일단은 매립하고 땅을 이제 마련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이 분양하고 나면 소유권이 다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소유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제 그러면서 일부 뭐 이제 서울시에 공공기업합시고 기부 체납한 것도 있는데, 자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대건설이 자기네 땅이 아닌데 이제 기부 체납을 한 거죠. 서울시에 넘긴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비업계에서는 과거 현대건설이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개발하며 지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보유하지도 않은 땅을 서울시의 기부 체납까지의 소유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 왜 우리한테 깔끔하게 안 넘겼어? 그리고 넘겨야 될 땅을 왜 너네가 서울시한테 넘겨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다시피 등기부등본상에서 이렇게 현대건설이 올라와 있고, 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자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기부 체납했다는 땅의 지분율 등을 모두 합치면 전체 지분이 10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땅 면적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측량도 사실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측량했던 거랑 지금 실제 측량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숫자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비단 압구정 3구역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사실상 이거는 과거의 행정 오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왜 땅을 지분을 제대로 안 넘겼는지 이유를 지금 이제 4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 살펴봤더니 행정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업계의 중론인 거고, 자,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등기부 등본상에서 소유자라고 이름을 올리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그냥 합의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넘겨줬어야 되는 건데 실수로 뭔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냥 넘겨드릴게요. 그리고 경정등기 합시다. 그러니까 등기를 그냥 수정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바꿨어야 되는데 못한 거 그냥 이제 합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가장 스무스한 합의인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어쨌든 현대건설, 현산, 서울시 너네가 소유자로서 등기에 올라가 있잖아. 근데 이거 그냥 포기해? 그냥 포기하면 너네 이거 배임이야. 이렇게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이길 가능성은 없더라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복잡하게 가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비슷한 사례들이 반포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나 DH 클래스트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죠. 현재 원베일리는 입주를 했고 여기는 이제 열심히 짓고 있는데, 여기도 뭐 LH 땅이나 서울시 땅이 있었어요. 근데 조합에서 이거를 소송을 해서 다 가져왔었습니다. 자, 등본상에 어쨌든 소유권자로 올려 있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로 다 거슬러 올라가서 명명백백하게 따져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이걸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장해서 레미안 원벨리도 그리고 DH 클래스트 조합도 땅을 가져온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소유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더라도 20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법률 용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저희 회사의 땅이겠죠. 근데 제가 그냥 여기서 집 짓고 살림 차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평온하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가령 회사에서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했는데 제가 막 폭력을 씁니다. 흉기를 휘두르면서 안 돼,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폭력이나 그런 어떠한 무력 행위도 없이 그냥 평온하게 여기서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공연하게는 뭐냐면 이게 내 땅이 아닌데 몰래 그냥 어떻게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점유만 한 20년 하고 있자. 이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냥 공공연하게 생활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미안 원벨리나 DH 클래스도 반포주공 1단지나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주민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아파트 짓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래서 소송을 해서 이 점유취득시효라는 걸 주장해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압구정 3구역도 조금 경정등기라는 스무스한 방법으로 못 가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져오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현대건설은 사실 압구정 3구역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시공권을 따기 위해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업체잖아요. 또 이제 삼성물산이랑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수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가가 2조 6천억 원이 되는 땅이라고 하는데 정말 현대건설이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 3구역 조합원들이랑 시공권을 따내는데 어떤 협상의 키로 써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시공권을 따려면 이거를 그냥 오히려 주는 쪽으로 저희가 그냥 문제없이 스무스하게 그냥 소송 안 하고 갈게요 라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실제로 소송 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괜히 이걸로 막 조합원들과 이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가 괜히 또 이제 시공권 이제 조합원들 총회하는 투표장에서 표가 갑자기 다른 업체로 가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시도 압구정 3구역이 이제 빨리빨리 가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재건축이 되는 게 목표인데 괜히 이런 걸로 이제 시간 끌어가지고 민원만 많이 받고 갈등만 생기고 이런 거를 원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스무스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냥 정말로 진짜 형식상 소송만 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막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막 빡세게 주장하고 이런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조상님이 남겨준 압구정 땅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하남서 강남까지 40분 3호선 연장선 2032년 개통인데요. 3호선 연장선이죠. 송파 하남선의 기본 계획이 최근에 이제 대광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오금역 보이시고 여기 하남시청 보이시죠? 이 3호선을 쭉쭉쭉쭉 연장해가지고 하남시청역까지 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3호선 연장 송파 하남선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살펴보면 길이가 11.7km짜리고 정거장이 6개가 들어섭니다. 사업비는 무려 1조 8천억 원짜리고 2032년 개통 목표로 현재 지금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현재는 이제 하남의 교산 그리고 가밀이라는 두 개의 공공택지가 있죠. 현재는 이 두 개 지구에 지하철이 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생기게 되면 하남 교산에서 현재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원래 버스로 70분 걸리던 게 요 철도가 개통이 되면 지하철로 40분 만에 갈 수 있다. 자, 30분이 단축된다라고 이제 대광위는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도심과 두 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두 개 택지지구가 바로 아까 살펴봤던 이 지도에서 하남 교산과 하남 가밀입니다. 자, 교산은 최근에 딱 첫 번째 단지가 이제 청약을 했죠. 교산 푸르지오 더 버스트였나요? 그렇게 해서 잘 됐고 현재 이제 열심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3기 신도시고 가밀은 이미 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반기시는 분들은 가밀지구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교통대책으로 이걸 연장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타 통과한 게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타 통과하고 기본계획까지
빨리 됐었어야 했는데 미뤄지다가 드디어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남 가밀, 하남 교산이 수혜가 될 건데 하남 가밀 택지 지구에는 어디에 역이 들어서는지 봤더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남 가밀 센트레벨 경로당이라고 돼 있죠. 요 삼거리 있죠? 요 삼거리에 현재까지는 역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기본 계획 단계에서 역의 위치가 지도상으로 드러나긴 하는데 또 설계를 하다 보면 종종 아주 미세 조정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남 교사는 현재는 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진 않으니까 어디가 구체적으로 뭐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5호선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하남 가밀 통과하는 이 가밀파크 센트레벨 바로 앞에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현재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봤더니 전용 면적 74제곱이 12억이나 하더라고요. 참 가밀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될수록 가시화되면 될수록 집값은 더 오르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절차가 쭉쭉쭉 잘 가는 거죠. 자, 현재 보시면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2020년에 확정이 됐고 22년에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반영되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현재 지금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2030년 이내로 이제 실시 계획 까지 다 완료를 해가지고 빨리 착공해가지고 32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그거는 민자 사업이긴 했지만 이제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염없이 표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되는 뭐 GTX A, B, C도 사실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남교산 입주가 푸르지오 더 퍼스트 같은 경우도 30년에 입주가 될 텐데 그것보다도 현재 계획상으로도 2년 뒤에 이제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가지 뉴스 이렇게 살펴봤고 주간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간 시세는 6.27 대책의 약발이 여전히 계속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상승폭이 둔화돼서 0.16% 올랐고 전세 가격도 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보시면 서초 줄어들었고 강남 줄어드는데 자, 근데 송파가 상승폭이 다시 커졌어요. 0.43%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송파만 다시 강세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동 상승폭이 반토막이 됐고요. 자, 보시면 뭐 용산도 줄어들었고 성동도 줄어들었고 마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서울 전체적으로 다 계속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 청약 일정 이렇게인데 수도권에서 보실 만한 거는 이제 군포에서 나오는 요 대야미역 금강 펜트륨 레이크 모시기입니다. 요게 이제 4호선 대야미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지어지는 단지고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도 주변 시세 대비 얼마냐에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정해지는데 요거는 주변 시세 대비 그렇게 싸진 않아서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상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4제곱이 분양가가 한 7억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군포 사시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에서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2군데가 나와가지고 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2곳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넷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더 알찬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